부모들을 위한 5가지 미래교육 코드. 안녕하세요. 5가지 미래교육 코드 저자 김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영재로 키우는 엄마의 책 읽기 김윤수 작가입니다. 네. 윤수 작가님,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이것만은 꼭 지키겠다 하는 원칙 한 3가지 정도가 있으실까요? 네, 있어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원하지 않는 교육은 시키지 않는다. 이거 너무 어려운, 지키기 어려운 원칙인데 지키고 계신 거죠? 네,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피아노 치는 거 정말 싫어했거든요. 네. 근데 부모님이 무려 7년을 저를 피아노 앞에 앉히셨어요. 네. 제가 그때 결심한 거예요. 원하지 않는 교육은 시키지 않겠다. 네. 그래서 그거는 잘 지켜요. 피해자기 때문에 내가. 네,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 놀이터에서 노는 시간은 내가 반드시 확보해 주겠다. 노는 시간을 확보해준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네. 절대 책가방을 챙겨주지 않겠다. 이것도 참 웬만한 부모님들이라면 네. 자꾸 좌절하는 네. 그런 원칙일 것 같은데, 그럼 만약에 어느 날 아침에 아이가 학교를 가고 나서 책상 위를 봤는데 그 아이가 그 전날 늦게까지 했던 네. 숙제가 그대로 있다. 네. 이거 갖다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안 갖다 줍니다. 어, 네, 안 갖다 주고요. 그런 네. 불상사가 생길까봐 아이 방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군요. 진짜 현명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3가지 원칙을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중요한 컨셉하고 관련이 있어서 여쭤봤어요. 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이를 잘 키우려면 부모가 등대부모가 돼야 된다. 등대부모.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등대부모 하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일단 한 곳에 서서 네. 빛을 쏴준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포용해주면서 네. 한 곳에 든든하게 있다. 나무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무 같은 느낌이 들죠. 네. 네. 등대부모와 반대되는 개념이 엄마가 계속 돌아다니는. 네, 따따따따따따. 네. 헬리콥터 떴습니다. 그렇죠. 헬리콥터가 뜨는. 엄마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실 아이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아이가 움직여야지만 아이가 살아갈 때 중요한 힘을 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혼자 뛰어가는 힘? 그렇죠. 혼자 뛰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네. 근데 자꾸 엄마가 뛰면 아이가 뛸 생각을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는 뛰지 않고 등대 부모처럼 단단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고요. 아이가 자율적으로 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쉽진 않은데. 그렇죠. 쉽진 않죠. 등대 부모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복한 등대 부모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건 더 어려운데요. 등대부모 플러스 행복까지. 네. 근데 어떤 부모가 행복한 부모일까요? 네, 행복한 부모는 아이의 성공이나 성적과 상관없이 스스로 행복한 부모죠. 네, 자기가 행복한 거죠. 그렇죠. 자기가 네. 행복한. 네. 자기 스스로 행복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부모가 행복한 등대 부모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마나 아빠가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회사에서 성과를 내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던 네. 아니면 뭐 봉사활동을 하던 네. 뭔가 내가 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엄마만의 라이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만나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학창 시절에 엄마가 나로 인해 행복해지고 나로 인해 불행해지는 거 보면서 너무 어깨가 무거웠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죠. 네.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서 너무 부담스러웠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보지 않았는데요. 지금 박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부담이 확 느껴져요. 그럼요. 당사자가 아닌데도. 내가 만약에 아이인데 엄마가 나는 다 내 인생을 너를 위해서 바쳤고 네가 잘 돼야 내가 행복하다 이런 말 들으면 어깨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네. 그렇게 무거운 상태로는 아까 제가 얘기한 혼자 살아갈 힘을 갖추기 위해서 뛰는 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제 네. 주변에 네. 본인이 행복하고 또 행복하게 아이를 키우는 그런 선배 부모님이 계신데요. 그분의 자녀들 생각해 보니까 아주 인성도 좋고요. 네. 배려할 줄 알고
그리고 자기가 맡은 바 잘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행복한 등대부모가 된다는 건 뭐냐면 자신만의 철학을 갖추고 단단하게 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엄마, 아빠가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쏘아주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행복한 부모가 되는 것이 좋은 부모가 되는 첫 번째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 행복이라는 거는 상당히 주관적인 가치관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아주 주관적인 거죠. 네. 근데 사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자녀 교육 강의를 하러 가면 많은 부모님들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됩니까? 근데 사실 그건 가치관의 문제라서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의 가치관을 모르시는 부모님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자기의 가치관을 모르면 헬리콥터 맘이 되기가 쉽죠. 여기 휩쓸리고 저기 그렇죠. 휩쓸리고 내가 해줘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제가 이 영상 시작할 때 윤수 작가님한테 꼭 지키는 원칙이 있냐고 물어본 거였어요. 네. 부모님들한테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요 깔때기를 보여드립니다. 네. 깔때기. 깔때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요즘에 워낙 자녀 교육에 대한 정보들이 많잖아요. 옆집 엄마가 하는 얘기, 뭐 책에서 하는 얘기, 어떤 교육에서 하는 얘기, 그런 얘기를 사실 다 수용하긴 힘들어요. 네. 근데 그런 얘기를 수용할 때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나는 그 원칙에 맞게 아이를 키우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깔때기가 없는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윤수 작가님의 깔때기를 만드는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깔때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3가지 원칙을 여쭤봤는데 아마 그게 본인이 가진 어떤 가치관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원칙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네. 원하지 않는 교육은 시키지 않는다. 네. 그거는 어떤 가치관을 믿고 하시는 거죠? 아이한테 자율권을 주는 거죠. 네가 스스로 자율성을 선택할 수 주겠다. 있게. 네, 나에게는 자율성을 주는 가치가 되게 중요하다. 네. 그럼 한번 네, 그럼 자율성이라고 한번 써주시겠어요? 써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율이라고 한번 붙여볼게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원칙이 뭐였냐면, 네. 놀이터에서 놀 시간을 확보해 준다. 네, 좋습니다. 네. 그거는 또 어떤 가치관이 있으실 걸까요? 우리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즐겁게 살아야 그럼요. 되잖아요. 즐겁게 살아야 네. 되죠. 네, 즐거움에 대한 가치관이 네. 있으신 거군요. 그럼 즐거움. 네, 네. 자, 여기다 이제 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세 번째가 상당히 또 중요한 원칙이 있었죠. 책가방을 절대 챙겨주지 않는다. 네. 그거는 어떤 가치관에 기반한 걸까요? 독립적인 아이로 컸으면 하는 바람에서 생각한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독립성. 네. 네, 자, 여기다 묻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윤수 작가님이 가진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한 철학 혹은 이제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네. 네. 본인이 이제 이런 든든한 자기만의 가치관이 딱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일단 제가 좀 심한 팔랑귀인데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네. 어떤 솔깃한 얘기가 들려와도 네. 제가 지키겠다고 한 요 3가지는 꼭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좀 그렇죠. 들었어요. 네. 나에게 하는 어떤 메시지 같은 네. 게 되겠죠. 네.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교육 전문가들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요. 신념과 용기라는 얘기를 해요. 정말 마음에 너무 확 와닿아요. 신념과 네. 용기 네. 정말 필요한데. 용기 필요하죠. 네. 네. 그래서 근데 신념과 용기가 있으려면 자기가 가진 이 가치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윤수 작가님이 이 가치관을 이제 가지셨으니까 어떤 유혹이나 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이것을 지키겠다라는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신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네, 미래로 달려가는 그런 자녀로 잘 키우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 저희가 깔때기를 만들어 봤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나도 뭔가 저런 나만의 깔때기를 만들고 싶은데 이런 생각 하시는 부모님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집에 우리 부엌마다 이런 깔때기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깔때기 하나 네, 딱 꺼내셔서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아이를 키우고 싶은가 이 가치관을 잘 만드신다면 오늘 저희가 얘기한 그 등대부모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또 응원합니다. 네, 이런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네. 깔때기를 보면서 네. 정말
아이한테 든든하게 그 자리에서 빛을 비춰줄 수 있는 네. 그런 부모가 되겠다고 다짐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영상 보시는 분들도 다 만들어 보시길 추천하고요. 네, 오늘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